11월 4일 저는 두류공원 안에 있는 안병근 올림픽 기념 유도관에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24시간 운영되는 곳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걸린 표지판 현수막 배너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글자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서 단풍 구경을 했을 10월 29일, 또 누군가는 주말을 맞아 열린 가을 축제를 즐겼을 10월 29일, 2022년 10월 29일,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till your dream appear. You belong to me. I'd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 belong 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 belong 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the rains.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89.1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복 생각은 행복한 라디오 애청자 이야기입니다. 10월 방송 녹음 때 행복한 라디오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성자원님이 성서공동체 FM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오겠다고 하였지만 번번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송국 방문이 미루어졌는데요. 드디어 10월 녹음 때 목포에서 성서까지 응원차 방문을 하였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자원님은 성서에 올 때도 나들이 코를 이용해서 오셨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우울하고 힘들 때 정규원의 행복한 라디오를 들으며 기운을 냈다고 하셨어요. 당일 자원님은 저의 방송 녹음 과정을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자원님이 응원해 주어서인지 그날은 대본 리딩도 더 잘 되고 발음도 정확해서 녹음도 수월하게 마쳤지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라디오를 듣고 자원님처럼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방송국에 방문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방송도 하고 싶습니다. 전규원의 행복 생각이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단골 미용실이 있으신가요? 저도 평소에 이용하는 동네 미용실이 있지만 얼마 전 외출하다가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있어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는데요.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바쁘지 않은 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음날 일찍 인터뷰를 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 헤어의 장혜영입니다. 여기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 2년 정도 됐고요. 이 미용실은 저희가 새로 인수한 건 7월 때부터예요. 7월 달부터요? 네. 여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손님들과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머리도 예쁘게 해주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 뭐 어떤 걸 잘해준다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고객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항상 그 원하는 스타일을 다 맞춰드리려고 하죠. 이제 고객님의 이제 머리를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많이 와요. 아무래도 오전에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예. 머리 이제 저희가 봉사 개념으로 싸게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손님들이 많이 줄기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조금씩 풀려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더 방문하게 됐고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희 미용실. 미용 도구가 뭐 어떤 거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려. 미용 도구 보통 이제 커트하는 가위 있고요. 이제 빗 이런 거 롤브러쉬 있고 뭐 에센스나 왁스 이런 거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제품을 이제 하는 거죠. 제품을도 발라주고 홍보도 하면서 이제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여기의 장점은 고객님이 원하는 가격, 스타일 등등 모두 이제 맞춰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단점은 없어요. 항상 즐거운 분위기에서 손님들도 항상 만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 또 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남녀 비율이라기보다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오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머리 커트하러 오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파마 염색하러 많이 오세요. 파마는 주로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파마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잡고 있어요. 2시간 반. 보통 2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예. 진정님 시민 기자이신데요. 그 색깔에 맞춰서 손님들한테 대응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스타일링이며 디자이닝이며 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그 진상 손님이라든지 그런 손님들은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어요. 대체로 잘하고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대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한 다음에 손님의 의견을 듣고 기분 상하지 않게 스타일을 해준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시고 9시에 오픈을 해서 8시에 마감을 해요. 9시 오픈해서 네. 8시 마감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서 예. 이제 오전에 오시는 선생님이 먼저 9시에 문을 열고 보통 이제 하고 이제 8시 오후반에 이제 또 돌아가면서 8시 마감하고 있어요. 딱딱딱 시간 맞춰갖고 오시는 손님들. 네, 예약 손님들은 이제 자기 시간을 맞춰서 잘 오고요. 예. 저희는 예약 아니어도 손님들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머리 깎는 시간이요? 머리 감는 거. 샴푸? 예, 샴푸. 샴푸 보통 5분이면 다 끝나요. 이게 머리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커트는 5분이면 샴푸가 다 끝나고요. 예. 파마나 염색은 이제 약품을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이요. 저희 미용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방문해주시고요. 머리도 잘 감는다고 이렇게 소문나네. 네, 머리도 잘 깎고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저희가 잘 해드리고 있으니 티아라 헤어 많이 찾아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들어주세요. 아, 수고해서 오늘도요. 모든 직장인들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늘 땅에 위치한 미용실인데도 저희 동네보다 커트 비용이 저렴하고 미용사 선생님들도 씩씩하고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커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할 때 미용실 의자에 앉지 않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합니다. 전동 휠체어에 부착된 목을 지탱해주는 받침대는 빼고 의자 뒤에 걸려있는 가방만 치운 다음 바로 미용 가운을 두르면 되거든요.
티아라 헤어는 처음 간 곳이지만 머리도 마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장혜영 미용사님, 머리카락이 자라면 또 방문할게요. 그때도 예쁘게 커트 해주세요. 그럼 장혜영 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립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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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는 2020년 3월 18일 첫 방송을 하고 그해 9월 영남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때 저를 인터뷰하신 분이 진정님 시민 기자이신데요. 2년이 조금 지난 2022년 11월에는 제가 진정님 시민 기자님을 인터뷰하였어요. 저도 내가 만난 세상 코너를 위해 매월 3분의 인터뷰를 해왔고, 진정님 시민 기자님도 신문 기사를 위한 취재를 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영남일보 시민 기자 중 손꼽힐 만큼 열심히 취재를 다니시는 진정림님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일보 시민기자 진정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규현 씨를 취재를 하고 그때부터 저 인터뷰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차례가 돌아왔네요. 2년 걸렸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
2017년부터 기사를 3월 달부터 기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3월 달에 처음에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산 방곡제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화가들이 동아리 모임인데 오셔가지고 방곡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사 써도 되느냐고 얘기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연락처를 안 받아가지고요. 예. 기사 못 나갔어요. 사진만 찍고 그 사람들 얼마나 기다릴 텐데 그 뒤로는 이제부터 또 연락처도 받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또 한 달 뒤에 4월 달에 제가 또 사진 찍으러 민들레 홀씨 사진 찍고 그 카메라를 들고 미술전을 가게 되었거든요. 달서 아트센터라고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요즘 달서 아트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비장의 콜라보레이션 그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박태숙 사무국장님이라고 그분이 장애가 있었어요. 후천적으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왼손만 움직이시고 그분을 취재를 했는데 영남일보에서 제 기사를 탑 기사로 올려주시고 굉장히 편집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자신감이 생겨서 기사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늘 기사 쓸 때 재밌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사 쓰는 게 왜 재밌나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일기 쓰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고부터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했고요. 예. 요즘은 또 블로그 하고 있고 제가 그냥 하루하루를 기록 안 하면은 이게 그 하루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규현 씨도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좋지요. 예, 본인이 방송했던 내용을 또 들어보면은 그건 다 기억에 남잖아요. 예, 저도 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마을 활동가들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척추 전문병원에서 이제 간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교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 와 이게 신의 한 수다 그러면서 씁니다. 신문방송학과는 안 나왔고요. 제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졸업을 했는데 그때도 기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찍 결혼해가 애 키우고 세월이 흘렀고 지금 기사 쓴 거는 지금 7년째입니다. 네, 백곡지 썼어요. 그 시민 기자는 일반 그 기자하고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일반 기자들은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소소한 동네 이야기를 좀 씁니다. 다르죠. 일반 기자들은 기사 쓰는 게 직업이고요. 저는 그 간호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기사를 쓰는 거라서 좀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게 발굴해야 된다 그러나 그냥 제가 쓰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법한 이런 기사를 쓰므로 해가지고 저는 하여튼 나름 발굴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서에 보면은 5월달에는 어린이날 축제 저번에도 만났죠 제가 축제가 있고 이번에는 또 바자회 10월달엔 바자회 가보셨어요? 이번에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네, 그런 얘기들도 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화가를 또 만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아프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그림으로 극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 취재하고 쓰고 그랬어요. 네. 기사거리는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평소에
항상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을 밴드를 제가 밴드가 되게 많이 초대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와룡병조 밴드도 있고 동네책방 공공협동조합고 밴드제가 있고 그리고 성서공동체 마을넷 밴드도 있고 또 행복님 밴드도 제가 초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런 SNS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항상 그걸 유심히 보다 보면은 언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취재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취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으면 아깝게 못 쓰는 기사도 되게 많아요. 제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밤에 이제 안 자고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야지 다음에 이제 밤 근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10시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 사람과 약속이 되면은 잠 안 자고도 달려갑니다. 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기사는 아무래도 시성이 있는 거라서 그 시간이 뭐 한 달 지나고 실리고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시민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달 한 꼭지씩만 써도 써야지 딱 맞는데 제가 욕심을 내서 저처럼 한 달에 하면 3꼭지, 4꼭지 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밀리죠. 그러면은 제가 기사를 써도 안 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은 좀 기사 웹 기사로만 나가고 지면에는 안 실릴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웹 기사로 나가는 게 끝이에요. 아무래도 편집국에서는 조금 독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사를 뽑다 보니까 웹 기사로만 나가고 이제 지면으로 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좀 맛있겠네. 기사는 밖에 나가서 기사 쓰고 요거를 메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멘토 기자라고 있어요. 멘토 기자한테 우리 기사를 보내주면은 그 멘토 기자가 다시 편집국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뭐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영양 이후에 그래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이렇게 기원 씨 만나는 것처럼 평소에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충분히 쓸 수 있고 다만 이렇게 기사 쓰는 건 안 어려운데 그 소스 구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하고 연락해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 쓰는 것보다 이제 인터뷰 하기까지가 더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나야 되고 만나가지고 또 이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든지 서치를 해가지고 질문지를 제가 좀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풍부하게 좀 취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풍부하게 취재가 돼야지 이제 제가 쓰는데 조금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달 3번의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데요. 진정님 시민 기자님께서도 취재 거리 고민을 하신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는 저는 우리 병원에서 외출 금지를 해가지고요. 2020년에는 거의 못 썼어요. 많이 못 썼어요. 몇 개월 동안 아예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그때는 밖에 집하고 병원 내에는 못 나가게 했었거든요. 기사라는 게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면은 기사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예. 그 미술화가 얘기했었는데 예, 그 얘기 예. 잠깐 하셨는데. 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또 그분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또 그분이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용기 내서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취재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는 한 7꼭지 정도 썼거든요. 그것도 예. 예. 그래서 기사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고구마 줄기 이렇게 나오듯이 고구마 이렇게 캐면은 막 줄줄이 달려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기사거리가 되게 많아요. 쓸수록 많고 좀 안 쓰고 이렇게 코로나 때 있으니까 뭘 써야 되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쓰긴 써야 되는데 많이 배우는 거죠. 뭐.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예.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지. 네. 그 다음 달 스케줄을 미리 빼놔야 되거든요. 한 보름 전에는 빼놔야지 스케줄 표가 근무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누가 지금 11월 오늘이 3일이잖아요. 3일이구나. 네네. 한 10월 3일쯤 누가 기사를 써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예. 저번 달에. 예, 저번 달에 저번 달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11월 근무표에 어제 아랫게 1일이구나. 예. 근무표에 이제 휴가를 냈어요. 냈어요. 예. 기사를 쓰려고. 그랬는데 기사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만 요청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분한테도 요청을 하는. 해가지고 예. 제가 쓰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웹 기사에 벌써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기사를 못 쓰거든요. 내용은 달라도 똑같은 단체가 연달아 2번 나오면은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아깝게 뺐는데도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취재원은 이게 그냥 시민 기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고 영남일보에 무조건 많이 실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기사가 저는 이제 아깝게 기사 쓰고 시간까지 다 빼고 했는데 이제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는 못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사는 어떻게? 네, 그것도 맨 장애, 비장애, 인식교육이었거든요. 제가 포항까지 이번에 따라갔었는데. 어렵게 가셨네. 네, 그냥 재밌게 뭐 놀았다. 많은 거 경험했다 이 생각해요, 그냥. 네.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또 성주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맨 시간을 빼가지고. 빼가고 가셨네. 네, 빼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예. 그, 우리 영남일보 본지 기자가. 예. 먼저 또 취재를 했어요. 그럼 연속으로 취재를?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게 겹쳐져 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기사는 제가 먼저 웹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지면에 실리는 바람에 저는, 제 거는 못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미리 시간 빼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검색하고 다 했는데, 또 외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사가 폐기돼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기자 생활 시작했고 2018년에는 올해의 시민 기자상이라고 한번 탔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영남일보에서 주는 우수상을 한번 탔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는 최우수상 한번 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깨알 자랑.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작년에 최우수상 탔는 거는 이제 저한테는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액자를 해가지고 벽에 걸어놨습니다. 집에 했구나. 예. 제 카톡 프로필에도 이제 올려놓고. 타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사거리 지금 머릿속에 기사들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예, 어제 갑자기 막 또 밴드를 보고 찾았는데, 예. 그, 환경에 관한 기사거든요. 예. 우리 동네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에코왕 챌린지라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밴드에 그렇게 떴더라고요. 예. 예를 들었으면 뭐
오래된 옷 자랑하기, 오랫동안 입었는 옷 자랑하기, 가전제품 오래된 거 자랑하기,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거 구청에 물어보기. 민원 올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답을 받았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요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사거리로서 참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기사 쓰겠다고, 그 대표 되시는 분한테 얘기했고 이제 이번 주 내로 만나기로 했어요. 제 기사를 보고 그 서울의 뭐 인간극장 뭐 거기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 연결을 해달라고. 아노와르시라고 그 성서 공동체 FM에서 그 라디오 사람책에 나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인간극장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아쉽게도 그 뭐 TV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TV에는 그거 자르고 나와요, 그거. 아니요, 아예 안. 저한테 이제 연결은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맞았고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구에 오기가 좀 그랬는지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서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시를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이야기를 썼더니 또 어디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서 이제 연락은 왔는데 또 TV에는 안 났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사가 저는 이제 물론 열심히 쓰기는 쓰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뿌듯합니다. 제가 요즘 그 우리 대구가 낳은 가수죠. 국민 가수 박창근. 박창근의 목석의 사랑이라는 목석의 사랑 맞지 싶어요.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노래를 그 노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제가 이제 기사 쓰는 분이거든요. 이종일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분 기사를 한 3꼭지 정도 썼었거든요. 진정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저도 어떻게 인터뷰 대상자를 발굴하고 섭외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취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쓰지 않으니 기사거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취재거리가 생긴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진정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인터뷰 대상자가 떠올랐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분을 섭외하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진정님 시민기자님, 야간 근무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박창근이 부릅니다. 목석의 사랑. 있어도 당신은 언제나 나를 확인해. 도대체 모르겠네 당신의 그 속마음을. 제발 날 귀찮게 하지마 하지마.
라는 것을 몰랐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자 이제 용기를 내요. 그대를 불러봐야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대를 따라가야지. 아무 말이 없네. 돌아서 나가는 그대 어딜 가는 걸까. 갑자기 불안해지네. 사실은 나 그대의 말하는 것을 몰랐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자 이제 용기를 내요. 그대를 불러봐야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대를 따라가야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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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행복이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행복이란 평화로움이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평화로운 일상이 마음 부대끼는 일 생기지 않는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고요. 평화로운 일상,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딱히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예.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딸이 이제 22살인데 아마 서울에 살았으면 그 할로윈 축제를 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좀 마음이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니탄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요런 많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인파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통제를 할 수 있는 뭐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요런 매뉴얼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그냥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 녹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항상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실은 나 세상이 날